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주들이 상승해주면서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 행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13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IT 업종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셔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그 고민 오늘 이 시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교육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 교육부에서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교육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오늘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슈 3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밸류업, 화학, 그리고 보안주 가지고 왔습니다.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시간에 특징주 시간에 다뤄봤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샌즈랩, 모니터랩 모두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샌즈랩이 오늘 16%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모니터랩도 오늘 9%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 시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지수 4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융주들은 일제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밸류업 지수에 금융주들 10가지 종목이 편입됐는데 KB금융은 제외가 됐습니다. 오늘 낙폭이 가장 거셌어요. KB금융이 3.53% 하락세 연출했고요. DB금융투자, 하나금융주주도 오늘 3% 넘는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저희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늘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심천지수 모두 오늘 3%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중국 당국에서 이 19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이죠. 오늘 2차 전지 섹터도 정말 강하게 움직였지만 롯데케미칼이 10% 넘는 급등세 연출했고요. 대한유화, 금호석유도 7에서 9%대 강세 이어갔습니다. 화학주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본부장, 정재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밸류업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0개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7,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서 3, 이 7대 3의 비율로 구성이 됐는데요. 정보 기술 섹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IT 업종에 24개 종목이 편입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편입됐고요. 산업재 섹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HMM,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 편입됐습니다. 헬스케어도 12개 종목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편입됐고요. 한미약품,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눈에 띕니다. 이 밖에도 자유소비재, 금융업종에 10가지 종목이 편입됐는데 눈여겨볼 만한 건 KB금융이 편입에서 제외됐다라는 점입니다. 금융주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00가지 종목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일단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100개 종목이 편입이 됐고 일단 IT 업종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편입됐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까지 편입이 되면서 이거는 거의 코스피 지수랑 좀 다를 게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도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러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포함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함이 돼서 좀 의외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밸류업에 관련돼서 종목에 편입됐다라고 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이미 변동성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돼서 종목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긴 다시 한번 어렵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식 숫자가 줄어들어야지만 우리가 어닝 퍼 스탁이라고
EPS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PR이 낮아지면 시장에서 조금 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굉장히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지만 이 내용으로 인해서 빠질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갈 주가가 빠지는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지준율 인하라든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편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일 수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밸류업 지수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일단 IT 업종에 가장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가장 수혜받을 섹터는 어떤 섹터라고 보실까요? 네, 참 애매하죠.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IT 장비 쪽, IT 반도체 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넣다 보면 IT 전기 전자 쪽이 많이 포함이 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수 편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했고요. 외환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달러 엔 환율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엔화가 어느 정도 약세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환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찾아간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환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들고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거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부터는 그래도 8월 달보다는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보내왔었던 9월 달보다는 나은 증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재현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100개 종목에 편입됐습니다. 밸류업 지수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봤습니다. 네, 금투세가 더 중요한가요? 사실 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된들 시장에 과연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군들이 화끈하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시장 자체에서 누군가는 좀 사줘야 되는데 사주는 주체가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올해 한 해 동안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25조 이상 매수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14조대 매수에 좀 불과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11조대를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체적으로 뭐 반도체 쪽에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기관 쪽으로 따져보게 되면 연기금이 좀 제일 큽니다. 근데 연기금도 우리나라 주식 안 산대요. 비중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밸류업을 도대체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어떤 자금으로 할 거냐 이 부분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웃긴 거는 금투세의 영향이 좀 상당히 크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좀 많이 밀렸죠. 올해 4월 달에 이 금투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계속적으로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 다음 반등도 나오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야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금투세가 좀 유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도 소폭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밸류업을 하는 것 자체는 좋죠. 싸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끌어올려서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 부양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과연 누구한테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금투세를 좀 시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불확실성은 좀 상당히 커졌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했었죠.
금투세에 대한 토론회 민주당에서 했었었는데 저도 시장을 좀 보면서 방송을 좀 시청을 했었었는데 정말로 유쾌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거기에서 어떤 분이 뭐 시장이 정 그렇게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그런 토론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자산이 빠진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 인버스를 하면 되지라는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주식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해소가 되고 다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외국계 리포트라든가 외국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 금투세가 아니죠. 밸류업에 대해서는 크게 빚을 보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 있어서의 이 재벌들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상호 출자 간의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까지 있어요. 그러면 상속세의 부담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더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큰 효과는 얻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부분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바람은 금투세 빨리 결정을 지어서 시장의 불확실한 부분들만 제거해줘도 충분하게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밸류업 지수보다 중요한 거는 금투세에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 주셨고요. 다시 밸류업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주가 10개 종목이 편입이 됐는데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KB금융도 빠졌고요.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KB금융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연초부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도 역시나 KRX 뭐 우리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일환으로 지금 그 글로벌 밸류업 지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벤치마킹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원년도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밸류업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은행주들과 보험주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권주도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워낙 강세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또 은행주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업 지수에 KB금융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 정도로 이제 편성이 됐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다우데이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우데이터가 이제 키움증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에 대한 대주주가 다우데이터고요. 그리고 다우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반대로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다우기술의 대주주가 다우데이터고요. 그리고 또 관련돼서 키움증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에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금융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전 하반기만을 생각해 봤을 때는 증권주들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라든지 위험자산 쪽에 대한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의 그 수수료에 관련되어 있는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증권주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들 편입 종목이 1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좀 아쉽지만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증권주들은 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밸류업 지수 발표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화학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3% 넘게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 화학주들도 일제히 랠리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19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바닥권에서 화학주들 일제히 반등해줬는데요.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 유동성을 좀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과거에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줄어들면서 했던 부분들을 미국 쪽과 신흥 아시아국가, 유럽 쪽으로 좀 확대를 시켜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아마 미국 쪽과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쪽의 지준율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측면에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효과는 있지 않을까, 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서처럼 뭐 크게 뭐 수혜를 좀 받거나 그러기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화학주들이 좀 제법 많이 올랐어요. 이 지준율에 대한 인하 이 부분들 유동성 공급에 대한 소식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이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순환매 관점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좀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 화학 섹터들이죠. 그 화학주들 중에서 이제 사업에 대한 체질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 당장 화학주를 좀 투자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기존의 전통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규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화학주들 같은 경우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뭐 2차 전지 쪽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투자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종목을 본다면 정재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실까요? LG화학이죠. LG화학이요. 네, LG화학이 그나마 좀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건자재 쪽의 사업을 좀 병행하고 있는 KCC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나오면서 화학주들 반등해줬는데 이재규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학주들 이제 좀 볕이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뭔가 글로벌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중동 지역도 화학 사업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중국의 색을 많이 벗으면서 다른 나라 쪽에다가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땐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이 19.2% 정도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수출이 18.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중국에서 190조에 가까운 190조 규모의 지급 준비율과 관련돼서 어쨌든 시장의 자금 유통을 많이 시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주들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고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온 변동성은 저는 굉장히 반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학주들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탄력성을 이어가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CC라든지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흐름이 저점대에서 KCC가 좀 더 주가 흐름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환유화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화학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저는 탄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우상향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고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천연고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합성고무의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서 부양책을 써가지고 화학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화학 업황 자체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더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지만 화학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제 저점대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학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문자 연락 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